네, 정치권에서 또다시 5.18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을 자초했죠. 어제 결국 사과를 했던데요. 여기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말을 비틀어가면서 북한 개입설을 계속 고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분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의원님이 정운천 의원과 함께 5.18 공법단체 문제를 앞장서서 푸셨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광주 단체로부터 감사펜과 감사장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5.18 기념재단에서 민주대상을 받았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보실 것 같아서 좀 모셨는데요.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희생을 한 위대한 정신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큰 토양을 제공한 참 엄청난 그러한 운동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위대한 민주정신을 계승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의 그 꽃을 활짝 피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금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망월동 묘지를 국민묘지로 승격을 했고요. 또 민주화 운동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서서 이 공법단체로 하는데 다 이렇게 해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위대한 정신을 폄훼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이게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를 리 없는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중하신 분인데 그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박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갑작스레 나오는 거에 그냥 그 분위기에 취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어제 이제 그 사과 입장은 표명을 했는데요.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과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일관된 생각을 좀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 이러한 그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양쪽에 그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이 있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를 보고 가야지 극단주의자를 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의 어디에 가 있든 항상 중심에서 국가를 보고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이른바 5.18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3인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내렸던 거 기억하시죠, 의원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뭔가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저는 조금 좀 틀리다고 보는데요. 네. 그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한 것이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사적 자리에 갔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결이 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문제성 발언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좀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었던 그런 것이고 또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또 이 공적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정치성 발언을 하는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한데 그런데 가는 것까지야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신앙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정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곳은 이제 교우분들이 모이시는 곳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저도 뭐 그 현장을 잘은 모르지만 아마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말을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구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찌됐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이런 좀 행위하는 것은 공직자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학자였었을 때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였었을 때 이야기를 이것을 북한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그럼 북한이 개입하는 것과 북한군이 개입하는 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북한군이 개입을 했으면 개입했다는 거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했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로서 얘기한 걸 지금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그 공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광동 위원장이 물론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면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군은 투입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간첩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혹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봐야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을 하고 투쟁을 했던 그 숭고한 정신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젊은 청년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이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로서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북한이 아웅산을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숭고한 정신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역시 그럼 학자 연구 영역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본인이 연구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야기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해임을 요구하던데 이게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얼마나 이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된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 문제도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책위 의장 계속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일단 지금 당에서는 그 재검토 지시의 성격,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소통 부족에서 온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주 69시간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주 69시간 그냥 일을 하는 거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69시간까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선택권을 노사한테 주자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지 어떻게 69시간까지 가겠습니까? 69시간까지 갈 수가 없고요. 네. 또 연장 근로에 대한 총량이 근로기준법 1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월로 계산을 해보면 4주 동안에 반드시 주 52시간을 근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 수요에 의해서 얼음 공장이나 갑작스레 밀려오는 일감 같은 경우 있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일을 하고 더 일한 거는 다음 주에 쓰든지 월 단위로 쓰든지 조금 낮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제도는.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 52시간의 평균적 개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재검토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발표된 정책 내용을 수정을 하겠다는 뜻이기보다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의 방향은 예. 노동의 유연성 같은 경우를 확보를 해서 이 노사가 반드시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에 일감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는 노사가 합의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물량을 받았는데 예. 주 52시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의해서 주 60시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합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를 하면은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고요. 대신 또 그러면 8시간을 더 했다. 그러면 그 8시간에 대해서는 그 월 단위든 다음 주에든 알겠습니다.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게 돼 있는 제도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로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그저께 그 의원님께서 MZ노조 위원장들하고 만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에 왔었을 때 잠깐 뵀지요. 근데 이제 그 MZ노조 위원장들은 얼마 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가 있던데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제도였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MZ노조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상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노사가 함께 이 번영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사측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의원님 목소리가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시는데 더 이어가면 좀 뭐한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간수 잘하시고요,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